근데 앞서 그 포스코나 현대중공업이 그랬던 것처럼 산업재해가 발생해서 특별 감독을 사실 하면 위반 사항이 이제 엄청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에 제재가 가해진다거나 과태료나 아니면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럴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실효적이었다면 이렇게 이어져 오지 않았을 텐데 현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매년 고용노동부가 하는 정기 안전 감독에서는 90% 이상 사업장의 그 법 위반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한 앞서 나왔던 포스코 건설이나 현대중공업 같이 사망사고나 심각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점검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수백 건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포스코 건설이나 현대중공업 이제 앞서 나온 사망사고 전후로 이 특별 점검을 했을 때 그 회사들도 예, 포스코는 3억 2천만 원, 현대중공업은 1억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네. 생각보다 어떤가요? 바로 이 대목을 제가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위 이제 우리가 얘기한 대기업들이고요. 네. 그리고 그 기업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제 노동자들 돌아가셨는데 네. 과태료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만 현실적이었어도 이 얘기는 지금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건데 네. 과태료가 전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적어요. 실제로 근데 법을 위반해도 벌금 자체가 적게 네네. 세팅이 되어 있다면서요. 네. 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했을 때 받는 벌금이 어느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지금 뭐 이제는 가늠이 안 가기 시작했어요. 네. 개인은 420만 원이고요. 네. 네, 법인은 447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이 달린 현장이잖아요. 그런데도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고 벌금이 500만 원도 안 되는 거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돈이며 뭐 인력을 들여서 안전 조치를 하는 것보다 벌금을 내는 게 더 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왜 이렇게까지 왔을까요?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벌금도 되게 적게 이제 매겨지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산업의 위반으로 적어도 사람이 사망했었으면은 거기에 책임을 지고 원청이든 하청이든 이제 벌금도 벌금이지만 뭐 징역을 내린다거나 그렇죠. 그런 식의 법을 제대로 좀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들인 거고요. 실제로 산업법 위반으로 사법 조치를 사실 검찰이 합니다. 하는데 징역형 정도 2.2%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피해가게 되는 것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손방망이 처벌 때문에 재범률이 매년 80% 이상의 재범을 하게 된다는 것들인 거죠. 이런 그래서 어떤 구조가 낳은 그런 결과인 것 같고요. 또 그것을 들여다보고 나니 그냥 뭐 그저 답답하기만 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또 하나 더 이상한 게 이렇게 산재 사망사고가 많은 기업이 산재보험료를 할인까지 받는다. 이건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제 자동차 이렇게 사고를 이렇게 나보시면은 이제 활증료라는 것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활증료. 그러면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이제 정반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산재 발생 건수가 줄어들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건데요. 줄어들어야 할인해 주는 건데. 그렇죠. 예, 2019년 상반기에만 포스코가 94억 원 할인을 받았죠. 현대중공업은 그러니까 10억 원을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포스코 건설과 현대중공업에서만 10명이 넘는 하청 직원이 일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대기업들이 위험한 작업을 하청 업체에 떠맡기고 막대한 할인 혜택까지 누리고 있는 건데요.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대기업과 어떻게 보면 하청업,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간의 그 산재 사고의 양극화를 여기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은 어려운, 열악한, 위험성 있는 것들은 하청에 넘기다 보니까 사실은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부분. 또 하청은 말 그대로 받기는 싫어요. 그런데 일감을 안 가지면 안 되니까 이 사고를 감수하고라도 일거리를 받는 거죠. 그래서 양극화는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는 거죠. 이 산재보험 요율도 이제 개별 실종 요율제가 있어서 요거에 해당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들인데 이 개별 실종 요율제는 최근에 3년간 발생한 재해로 인해서 지급한 보험 급여 액수에 따라서 산재 보험료를 할증해주는 제도이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했던 거는 기업이 그만큼 산재를 예방해라라는 것들로 해서 도입을 한 건데 문제는 이게 원하청을 포함해서 산재로 카운트를 하지 않고 원청, 하청 따로 그러니까요. 하다 보니까 사실은 대기업에서 많은 하도급을 주거나 그런 것들의 재해들이 포함이 되지 않은 재해, 이게 이 개별 실적요율제가 이제 되고 있다는 것들인 거죠. 그게 왜? 그래서 그것도 심지어
2019년에는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여러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서 네. 원래는 50%를 차등을 해줬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 되겠다고 해서 20%로 이제 줄였거든요. 네.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30대 기업이 감면받은 금액이 거의 1,470억 정도가 감면을 받게 됐던 것들인 거죠. 네. 자, 이게 과거에 그 뭐랄까 한참 그 산업화 시기를 우리가 거치면서 경쟁력이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어떤 그런 미명하에 그 속은 이렇게 골마 있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용인되어 온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생명 존중이야말로 가장 큰 경쟁력이 아닐까요? 지금의 우리는 그죠? 그렇죠.